안녕하십니까. 사파 상경환입니다. 차조조회사 분석사 2급 필기 기출문제 풀이 2019년도 2회 97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 반드시 숙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고학용 계산기와 조금 응용해서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나 충분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이므로 계속적으로 한번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문제부터 살펴보죠. 자, 단순 회귀 분석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10쌍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값을 정리해요. 다음에 값을 얻었다. 최소 제곱 추정량을 구하면 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있고요. 자, 2회에 69번 문제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76번입니다. 76번. 76번처럼 아예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제가 동영상으로도 올려드렸지만 이건 매우 쉽게 공학용으로 계산기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입력하고 이름 입력하고 그냥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시면 금방 구할 수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2번의 풀이라든지 97번은 문제 풀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공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숙지가 좀 필요합니다. 요거는 x의 총합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10개. 그 다음에 얘는 y의 합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x제곱의 합계를 말하는 거고, 얘는 y제곱의 합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얘는 xy의 합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여기서 n으로 나누면 x의 평균이 되는 것이고, 얘는 n으로 나누면 해당 부분이 y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회귀 직선을 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인 공식을 조금 숙지하고 가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공식을 조금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회귀식은 다음과 같처럼 구성이 됩니다. 단순 회귀 분석일 경우에요. 단순 회귀 분석일 때는 이렇게 구하는데 해당 부분 공식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y 햇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가 되며 요게 상수, 얘가 기울기, 얘가 독립변수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y 햇이 되고요. 베타 0, 베타 1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데 기울기의 공식은 sx분의 sxy가 되는 것이고요. 베타 제로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해당되는 y바 마이너스 베타 1 x바를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식을 성립하기 위해서라면 여러가지 전제 조건이 있지만 우선 sxx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 sxy를 구해야 되고, 얘를 통해서 베타 1이라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y바와 x바를 구해야 되는데, y바는 아까 전에 y 썸에서는 y에 n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바 역시 x의 총합, x의 총이자 합계에 n으로 나누면 해당 부분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그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sxx와 sxy를 구하는데 이거는 고학용 계산기로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요거는 고학용 계산기로 쉽게 푸는 부분은 아닌데 요거에 더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우선 sxx를 우리는 해당되는 x의 편차 제곱합이라고 합니다. x의 편차 제곱합. xy는 우리는 xy의 편차 곱해 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공식을 보시게 되면 이 공식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 공식도 역시 기본적으로 사회통계 때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부분이 됩니다.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sxx는 xi 제곱의 서메이션 마이너스 n x바의 제곱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SYY라고 한번 볼게요. SYY는 YI 제곱의 서메이션, 얘는 합의, 그러니까 제곱의 합이에요. 제곱의 합입니다. 제곱의 합과 합의 제곱은 다릅니다. 다시 뭐라고요? 합의 제곱값과
제곱의 서메이션은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관측값의 제곱을 씌워서 서메이션을 하는 거고, 얘는 서메이션을 하고 제곱을 씌우기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xi 제곱의 서메이션은 값이 반드시 주어져야 됩니다. 주어지지 않으면 해당 부분을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n은 해당하는 관측값이고요. x바의 제곱은 역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평균을 구하고 해당하는 제곱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sx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xy를 구하겠습니다. sxy를 구하면, 구해볼게요. sxy를 구하면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x의 제곱이 아니라 xy의 서메이션, 그리고 마이너스 x바의 제곱 아니라 그 다음에 y바를 한 번 더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게 x제곱을 x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바의 제곱을 x와 y를 평균을 곱하기 쓰게 되면 sxy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졌던 이 문제를 보시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고민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면 얘가 합입니다. 얘가 합이기 때문에 n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거고요. 얘도 n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요 값이죠. 요 값 자체가 xi 제곱의 서메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sxx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n 그 다음에 요거죠. 해당하는 x바의 제곱을 별도로 구하셔야 sxx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syy를 구해 보겠습니다. syy는 해당하는 부분이 요게 되겠죠.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고 n은 10개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평균값을 구하셔서 y의 평균값을 해서 얘를 제곱을 씌웁니다. 그렇다면 xy는 어떻게 구하는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sxy는 앞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xy의 서메이션,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x바 y바가 됩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xy의 서메이션은 여기서 주어졌으므로 얘를 적용하시면 되고, n은 10개라고 주어졌고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n을 각각에 나누셔야만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학용 계산기로 필요해서 뭐 하지 않으셔도 해당한 값을 구할 수는 있으나, 해당하는 평균을 빠르게 한번 공학용 계산기로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학용 계산기 한번 열어볼게요. 자, 공학용 계산기가 될 건데, 우선적으로 이거는 단순하게 암산으로도 되시겠죠. 평균이라는 것은 3.9가 될 것이고, 여기에 평균은 해당하는 3.51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소수점으로 나와 있거나 이게 해당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10으로 안 나눠져 있을 경우는 여러분들 나누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살펴보죠. 이러기 위해서라면 모두에 해당하는 컴프로 들어갑니다. 컴프로 들어가신 다음에 분자키로 진행할게요. 분자키에서 39를 만약에 이게 8개라고 가정하면 8개를 눌러야만 해당하는 8분의 39가 나오는데, 얘를 다시 SD키로 누릅니다. 이게 소수점 셋째 자리를 나타나게 하고 싶으시다면 해당하는 셋업, 죄송합니다, 시프트 셋업 여기서 픽스 해서 소수점을 셋째 자리로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평균값은 여러분들 다 넣으셔야 되겠죠. 평균값은 이미 종이에다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3.9, 3.51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해당되는 xy, 여기를 sxx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라면 xi 제곱에,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x바가 될 것입니다. 바의 제곱이죠. 따라서 해당되는 xi의 제곱은 193이 될 것이고, n은 10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3.9의 제곱이죠. 3.9의 제곱이라고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값의 sxx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공학용 계산기로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지우고 갈게요.
자, 고학용 계산기로 한번 풀어봅니다. 그래서 다시 온키, 네, 제가 모드에서 제가 컴프 계산을 해야 되니까 1번을 넣겠습니다. 1번을 넣고 진행을 할 건데, 우선적으로 SXX 여기서 쓰고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공식을 보시면서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XX는 XI 제곱의 서메이션 마이너스 N X 바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193, 그렇죠? 193 마이너스, 그 다음에 혹시 보니까 제가 가로를 씌우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로를 안 씌우셔도 되겠네요. 해당한 부분은 n은 10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이죠. 그래서 3.9가 되죠. 아까 적어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3.9의 제곱값을 합니다. 제곱값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앞부분에 가서 제가 확실하게 가로까지 넣고 가겠습니다. 확실하게 가로로 넣고 갈게요. 가로 넣고 는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점을 다시 표현하면 40.9라고 나오네요. 다시 뭐라고? 얘가 40.9가 나옵니다. 40.9라는 값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SXX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베타 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XX분의 SXY예요. 자, SXY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얘를 다시 한번 고학용 계산기로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학용 계산기를 풀기 위해서 우선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고 다시 갈게요. 자, 이러기 위해서라면 SXY가 됩니다. 그러려면 X 요거죠, 요거와 그다음에 N 다시요, 요거죠, 요거와 XY의 서메이션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N X바 Y바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모드에서 컴프 첫 번째 얘가 152.7입니다. 152.7 빼기 n은 현재 10개라고 알려져 있죠. 10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근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를 확실하게 치우겠습니다. 곱하기 3.9였죠. 3.9 곱하기 얘가 35.1이니까 여기서 10으로 나누니까 3.51이 됩니다. 3.51을 넣고 가로로 닫고 는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SD키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15.8인가요? 15.81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5.81라는 값을 갖게 되죠. 얘를 나눠 보겠습니다. 얘를 나눈 게 40.09가 되니까요. 얘를 나누기. 여기서 바로 나누기 40.9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값을 구하고 얘를 다시 한번 SD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0.387이라는 베타를 구할 수가 됩니다. 요거를 구할 수가 있겠죠.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현재는 베타 제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베타 제로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0.387이라는 값을 보다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하는 김에 베타 제로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베타 제로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0.387이라는 값을 구하게 됐고요. 이제 해당되는 y바를 해당되는 여기 나오는 요 부분이죠. 해당되는 베타 제로를 구하려면 베타 제로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나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y바 마이너스 베타 1 x바가 됩니다. 자, 여기서 y바는 얘죠. 3.51이 되겠죠. 3.51 마이너스 0.387 곱하기 여기 3.9가 될 것입니다. 자, 고학용 계산기로 풀어봅니다. 자, 우선 깨끗하게 하고 다시 갈게요. 온키 셋업에 해당되는 시프트 죄송합니다. 이게 좀 느려서 컴프를 누를 거고요. 자, 우선은 평균값이니까 y의 평균값이니까 3.51이 되죠. 요게 평균 10으로 나눠야 되니까 3.51 마이너스 그다음에 해당되는 0.387이었어요. 0.387 곱하기 그다음에 해당되는 요게 3.9
3.9를 하시게 되면 얘가 해당하는 값을 나오고 SD키를 누르면 대략적으로 2.0002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y hat은 2.001 그렇죠? 플러스 0.387 그다음에 x1이라는 값을 보게 되면 이게 회귀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살펴봐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얘를 조금 조금 더 심화적으로 할 건데 그냥 여기서 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끊으셔도 상관없고요. 초보자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응용해서 조금 살펴봐 드리게 되면 자,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SXX는 얘는 요게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xi 제곱의 서메이션 마이너스 n x바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이 x바의 제곱이라는 것은 요거죠. 요거의 다시 한번요. 서메이션 xi의 요거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n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n분의 서메이션 xi의 제곱값을 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달라요. 요거하고 요게 제곱값이죠. 다시 요거의 제곱값을 다시 한번요. 요거의 제곱값을 n으로 나눠도 요 뒷부분이 해결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위에는 sxy가 되겠죠. sx가 와야 되는데 해당되는 요 부분이 152.7 그렇죠? 그다음에서 n을 넣고 x바를 구하면은 3.9를 n으로 나누고 그쵸?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에 평균이니까 y바니까요 해당하는 3.51에 n으로 다시 한번 나누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xy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신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더 편하게 구할 수가 있겠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평균을 구해서 얘 제곱을 씌우시는 게 더 편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렇으면 얘를 공학용 계산기로 한번 좀 다르게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깨끗하게 여기만 좀 지우고 갈게요. 자,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좀 더 고급적인 부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자가 해당되는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x분의 xy므로 분자키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셋업에서 컴프 분자키로 넣을 거고 위에를 먼저 얘를 구할 겁니다. xy를 구할게요. 152.7 다시요. 152.7 그렇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n이 10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를 넣겠습니다. 가로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곱하기 평균이 3.9가 되죠. 근데 혹시 몰라서 여기다 또 분자키를 또 넣겠습니다. 얘가 해당하는 부분이 서메이션이 39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여기가 39로 알려져 있고 얘를 n인 10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얘가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계속적으로 합니다. 빠져나가서 해당하는 곱하기 다시 분자키를 눌러서 얘가 현재 총합은 35.1이 됩니다. 얘를 10으로 한번 다시 나누면 y의 평균이 되겠죠. 그리고 확실하게 가로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제 분모에 위치할 건데 해당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xi의 제곱의 서메이션 그래서 193인가요? 193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93 마이너스 네,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요거 풀면 요게 되거든요. 그래서 xi의 제곱 요거의 제곱을 n으로 나눠도 됩니다. 요거의 제곱을 n으로 나눠도 됩니다. 그래서 분자키로 다시 할게요. 분자키로 또 추가적으로 해서 39의 제곱 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나와서 10으로 나눕니다. 네, 10으로 나누면 해당은 요 값이 나오는데 SD키 놓으면 0.387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원래 좋긴 한데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하기는 조금 초보자분들이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SXX 따로 구하고 SXY를 따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나누시면 되는데 우선 쉬운 거는 평균을 먼저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 해당하는 그 값을 적용을 하시면 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만은 이렇게 구하시면 손쉽게 이 문제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처럼 편차 제곱합만 주어진다면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래도 우선 공식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해당되는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는 거, 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요 다시 한번 말씀은 요거는 구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결론식은 이렇게 2.001이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 참고적으로 상관계수는 sx, xy분의 sxy가 됩니다. 그래서 sx는 해당하는 부분의 편차 제곱합 얘에 해당되는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yy의 값에 루트를 씌우고 SXY를 구하시면 해당하는 결정계수, 상관계수를 구하고 얘의 제곱값을 구하면 결정계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공식을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시험 문제를 푸시기 위하면 기본적으로 얘는 평균을 구하는 거 반드시 보셔야 된다. 우선은 평균을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편차 제곱합인 SXX,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SXX, 그 다음에 SXY,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SYY까지 구하셔야 되고, 자, 해당되는 회귀 분석은 다시요. Y 햇은 베타 0 마이너스 베타 1 X 바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회귀식은 이거죠. 기본적인 회계식은 이렇게 되는데 베타 1은 이렇게 구한다. 베타 1은 이걸로 구하고 베타 0는 y바 마이너스 베타 1 요거죠. 플러스는 원래는 이렇게 되죠. 죄송합니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베타 0는 y바 마이너스 베타 1 x바가 됩니다. 그래서 y바와 x바는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고, 이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sxx 여기 거꾸로 됐네요. 죄송하네요. xxy가 되겠네요. 그리고 sx, xxy를 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더 되시면 요걸 구하려면 syy까지를 구하셔야 해당하는 부분을 보다 구할 수가 있게 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서는 끝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의 다양한 응용성을 위해서라면 이와 같이처럼 충분하게 푸시면 기본적으로 기울기, 그 다음에 상수, 그 다음에 이걸 회귀식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인 xx, xy분의 SXY를 구할 수가 있고, 요걸 기반으로는 결정계수인 해당되는 요거의 제곱값을 쓰면 결정계수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처럼 해당하는 부분이 공학용과 앞에 76번인가 67번인가 아무튼 그거와처럼 아주 쉽게 푸실 수는 없습니다. 아주 쉽게 푸시는 문제들이 이제 들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참고하시고, 최고적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나가면 이게 상관계수를 구하라 혹은 얘를 가지고 결정계수를 구하라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출제가 나올 수가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합니다. 공식 다시 한번 합니다. 회귀직선은 y 햇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가 되고, 이 베타 1은 sxx분의 sxy가 되고, 베타 0는 y바 마이너스 베타 1 x바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의 x의 평균, y의 평균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sxx는 xi의 제곱의 서메이션 마이너스 n x바의 제곱이라는 거, 이것을 응용하게 되면 얘는 y가 될 것이고, xy 되면 얘를 두 번 곱하면 되니까 xy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얘들 x바 y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이 왜 이거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왜 이거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건 기본적으로 편차 제곱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하시는 것들을 살펴봐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기출문제 2019년도 2회 92번 문제 풀이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은 응원하겠습니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